안녕하세요. 아까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2시에 올라가도록 예약을 걸어놨었는데요. 영상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제 댓글로 환영해 주신다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감동받았습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저도 이제 책임감 가지고 좋은 정보, 많은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2차전지나 아니면 뭐 게임 산업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인 대표 업종은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면은 다른 종목들도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주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LB세미콘, 네페스테스나, 얘네가 이제 OSAT의 대표적인 그냥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마이크론까지 있죠. 하나마이크론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같은 거 AP라고 하죠. 그거 생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좀 따로 놀아서 일단 여기선 뺐고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다른 애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사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12월 초부터 이제 제가 커트를 해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건데, 삼성전자가 연초에 급등을 할 때 다 같이 급등을 하죠.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급등하고 한번 슈팅 나왔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를 이제 했다가,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돌파를 했어요. 어쨌든 그러고서 흘러내리는 거 움직임 보면은 그냥 이 4명은 다 똑같이 흘러간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런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TSMC 중심으로 그냥 주가들 다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에 어떤 타이밍에 올라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얘네들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초부터 비메모리 쪽에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삼성전자 담당자 불러가지고 그 임원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지 대책회의 하자.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했었죠. 근데 이거를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결국 그 D램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 메모리 쪽이랑 비메모리 쪽이랑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쪽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요가 떨어지거나 공급이 많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봤을 때 공급은 많기는 해요. 삼성전자가 작년 1년 동안 팔아먹은 그 D램, 팔아먹은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안 좋네요. 판 D램이 이제 2020년도에 7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800억 개 정도 출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표 출하량이 한 870억에서 880억 개.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이 출하가 된 거고,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한 25% 가까이 지금 공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진짜 공급량을 많이 늘린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 쪽에서 봤을 때는 수요도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수요가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요가 진짜 뭐라고 할까요?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수요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슈가 있어서 수요가 내려간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비메모리 쪽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그 어떤 다른 유튜브를 제가 참고 많이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이 비교해 주신 게 너무 딱 와닿아서 그걸 좀 차용을 할게요.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출하량이 많아진다면 가죽 시트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핸들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애들도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을 때 LB세미콘도 좋고 막 이런 게 당연히 그런 원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핸들 만드는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뭐 부품 수급을 못 받았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핸들을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가죽 시트 만드는 회사들은 차량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예상 하에 열심히 이제 가죽 시트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핸들 공급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자동차 출고할 때 아예 뭐 다른 거 다 되니까 핸들만 빼고 출고할게요, 핸들 없이 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죽 시트 만드는 회사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요도 충분해요. 자동차 지금 빨리 받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EV6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개월씩 걸린대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 이건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샌 거고, 소비자들도 너무너무 차를 빨리 받고 싶어하고 수요도 충분히 넘쳐나는데
단지 핸들 만드는 회사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핸들 공급을 못하는 관계로 타이어 만드는 회사, 가죽 시트 만드는 회사, 뭐 엔진 만드는 회사, 뭐 차 앞유리 만드는 회사 이런 애들이 차량 출고를 못하는 만큼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서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도 공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고, 결국 이거는 비메모리 쪽 쇼티지가 해결이 되면 출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비메모리 쪽 쇼티지가 언제 풀리느냐, 그게 관건인 거고, 그게 이제 대략 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항상 선행을 하잖아요.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전망이 왔을 때, 지금 그 선물 현물 가격 봤을 때 디램 가격 기준으로 선물 현물 가격이 이제 나빠진 게 역전이 된 게 요 8월 달쯤부터예요. 근데 주가는 이미 요때 쭉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요때 반응이 왔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상반기쯤까지 쇼티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점차 해결이 될 거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거에 앞서서 이제 우리는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 사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는 전 비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뭐 12만 전자 간다. 제가 이렇게 급등할 때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도 삼성전자 사지 마라 했는데, 사지 마라 하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내무부 장관님이 9만 3천 원인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때도 비싸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결국에는 요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회사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때 짧은 시기에 이렇게 급등한 거,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는 회사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거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은 다음에 그 부담이 좀 해소가 되면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게 지금 연초에 급등 나오기 전보다도 더 빠진 거니까, 그죠? 예. 여기 딱 횡보할 때, 이때보다 더 빠진 거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반등 나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 짧게만 말씀드렸던 게, 그 삼성전자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AP라는 게 있어요. 그 휴대폰의 머리 역할을 하는 애인데, 그게 성능이 좋아야 휴대폰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발열 같은 것도 연관성이 있고 막 이래저래 막 그냥 휴대폰의 말 그대로 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그리고 퀄컴에서 만드는 스냅드래곤,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갤럭시에 들어가는 AP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이 스냅드래곤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100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갤럭시 모델에,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1000명을 한 게, 아직 그 올해까지는 엑시노스를 연간 한 1억 개 수준 탑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억 개 이상 탑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AP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최소 2배는 먹고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1000명원대로 흘러간다면 그럼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겠죠. 아니, 그동안은 엑시노스가 성능이 딸린다고 해서 니들이 스냅드래곤 썼던 거 아니냐, 그 엑시노스 그렇게 늘린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제기를 했더니, 삼성전자가 AMD랑 콜라보 하면서 성능도 향상을 시키고 뭐 발열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했고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이제 엑시노스 2억 개 이상 탑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해야 부담도 없고 자기들 실적도 더 늘리고 좋잖아요.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는 퀄컴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국에도 팔고 삼성에도 팔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이제 외부 거를 사와서 탑재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개발한 거 넣는 게 아무래도 뭐 부담도 덜하고, 그렇다면 그 AP 쪽 관련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여기 빠진 하나마이크론이랑 LB세미콘, 이게 투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다른 쪽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AP 관련해서 투자 공시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애들 좀 더 많이 빠질 때 얘는 조금 덜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빠진 건 똑같아요. 뭐 도찐 개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LB세미콘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신규 투자 들어간 거 주가 반응 전혀 없었고요. 좀 덜 빠진 거가 있긴 했지만 결국엔 다 빠졌기 때문에 주가 반응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 삼성전자 말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LB세미콘이나 이런 그 AP 관련 회사들도 AP 관련 외주하는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전자 쪽에 오더를 받고서 투자를 해요. 얘네들은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외주 후공정 업체를 OSAT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외주 후공정 업체 쪽에다가 우리가 이거 생산 물량 늘릴 예정인데 너네도 같이 늘려줄 수 있겠냐, 이거 좀 늘려줘라, 우리가 발주할게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 본격적으로 늘릴 때 지장 없이 늘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LB세미콘도 최근에 공시가 그렇게 나왔었다. 그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일단 이건 실적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음모론적인 측면은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로만 들으세요. 삼성전자가 아니 슈퍼사이클 어쩌고 막 얘기하면서 수출 실적도 너무 좋고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 찍었다, 막 3분기 찍었다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코스피랑 연동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매도한 주체랑 코스피 매도한 주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 코스피 매도한 주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매도한 주체 올해 1월 1일부터 보세요. 이건 선물이고, 보시면은 기관이 주구장창 매도를 쳤습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이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매도를 쳤지만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쳤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 쉽지 않죠. 제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하는 것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저는 그냥 돈만 벌면 장땡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돈만 벌면 장땡인데,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평도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권이 다시 교체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분이 개성도 굉장히 강하지만 좀 안 좋은 쪽 영향도 많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도 현실을 타개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좀 개성이 강한 후보를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내세울 만한 거는요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방역 이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요즘 좀 수가 좀 안 맞으니까 코로나 방역, K 방역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러고서 결국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선을 앞두고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올리면서 경제 부흥, 요걸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1년 내내 그냥 횡보를 하고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박았어요. 대선이 내년 초죠. 내년 초에 대선 나올 때 맞춰서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 움직임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외국인은 어차피 환율 떨어지면 들어와요. 지금 그 채권이라든가 뭐 신흥국 펀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자금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별로 안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조금 이탈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신흥국 쪽에서 이탈하는 게 없었어요. 그 헝다 관련 이슈 때 ATM 기계 역할을 하면서 돈이 좀 빠져나간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자기들 하는 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돈이 어느 정도 수급이 붙어줘야, 그래야 코스피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관들 움직임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관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붙는 거 보고서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목적이고요. 그러한 얘기고요. 이 수급이 계속해서 붙는다면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한 번씩 깨갱하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다시 좀 개기는 것 같다가 또 깨갱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대만 쪽을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죠. 이건 8월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은 대만이랑 이제 하나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 TSMC 있잖아요. 대만에. 중국이랑 하나가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고립시키려고 반도체 다 이제 지금 실제로 필드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 부품 들어간 거는 수출이 안 돼요. 미국 쪽에다가. 미국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무력 침공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8월 달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최근 기사거든요. 10월 11일이면 한 2주 정도 된 거죠. 대만에 미군이 다시 등장했다. 이건 무력 충돌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저평가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도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북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외국인들이 볼 때. 제가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물론 이제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러는 줄 안대요. 그래서 아이씨 너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휴전국 리스크가 생각보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만에 조금이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리스크는 TSMC가 그대로 떠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음모론이에요. 별로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퍼즐을 지켜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본인들 엑시노스를 내년도에 수량을 확 늘리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만이 무력적인 충돌이 혹시라도 생기는 날에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마찬가지로 음모론이지만 대선을 앞두고서 기관에서 대규모 수급이 붙어서 코스피 3,500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은데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인터넷 여기저기에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내가 꾸준히 트래킹할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그 알짜 정보들만 가지고서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뭐 PER이 어떻고 뭐 기술적 분석이 어떻고 뭐 이격도가 어떻고 막 다 좋은 얘기인데 본인한테 맞는 정보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그걸로 이제 트래킹하는 게 좀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오랫동안 못 올려드린 만큼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그냥 재미로 듣고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랑 그 중에서도 특히 비메모리 외주 후공정이랑 연관이 있는 LB세미콘은 여전히 지금 모아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오늘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제가 주중에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